역사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기만 했던 무력한 군주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만약 그 비책이 성공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만국의 왕이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이자 군주의 숨겨진 노력을 조명하려 합니다. 그의 필사적인 시도는 왜 좌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좌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추적해볼 참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의 이면에 감춰진,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파헤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19세기 말, 조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돛담배처럼 힘센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의 거대한 함선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한반도 해안을 에워싸고 쉼없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죠.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외세의 압박과 간섭 속에서 나라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무게는 고스란히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경복궁 깊은 곳,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한 사람이 고독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이었죠. 옥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강요에 의해 맺어야 했던 불평등한 조약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날마다 불어오는 서양 문물의 거센 파도 앞에서 고종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까요? 그의 고뇌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궁궐을 뒤흔들었죠. 사랑하는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궁궐은 차가운 비명과 함께 음울하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종은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언제 자신마저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결국 고종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궁궐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1896년 2월 자신이 머물던 궁을 뒤로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 파천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던 고종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절박했을까요? 한 나라의 군주가 외국의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야만 했던 이 사건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비참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종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박함 속에서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비책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고종은 겉으로는 열강들의 각축장 한가운데 놓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군주처럼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이자 필사적인 비책을 은밀히 준비하기 시작했죠. 차가운 궁궐의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제 정세의 흐름을 더욱 냉철하게 파악하고 조선의 미래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고종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단순히
일본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조선을 둘러싼 거대한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완전한 자주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의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돛을 펴고 나아가려 애쓰듯 그는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꿰뚫어보고 조선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와도 다름없었죠. 그의 치밀한 계획은 깊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요한 러시아 공사관의 한쪽에서는 어둠을 뚫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을 겁니다. 소수의 믿을 만한 측근들만이 참석하는 은밀한 어전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는 조선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논의들이 조용히 오갔을 테죠. 붓과 먹물이 오가는 소리, 그리고 고종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긴장감을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종은 직접 밀봉된 밀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목숨 걸고 신뢰할 수 있는 특사들에게 맡겨 멀고 험난한 이국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밀서들에는 당시 조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는 간절한 메시지와 함께 열강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파고들어 조선의 편을 만들려는 고종의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마치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이 특사들은 만국의 위기에 처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미지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매 순간이 위태롭고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고 고종은 그 판 위에서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는 노련한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열강들의 미묘한 움직임을 밤낮으로 예의주시하며 분석했을 겁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들과의 비밀 접촉을 시도하며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확보하려 필사적으로 애썼죠. 우리가 익히 아는 헤이그 특사 파견 역시 이러한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는 평범한 외교 사절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침탈당한 조선의 주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호소하고 되찾으려는 고종의 더욱 절박하고 거대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밀하고 위험천만한 움직임들은 고종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헤매는 이의 간절함처럼 그는 이 비책이 조선의 암울한 운명을 바꿀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을 테죠. 그러나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리고 냉혹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작은 섬을 덮치듯 고종의 치밀한 계획들은 한순간에 뒤흔들리거나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까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의 고뇌는 더욱 깊어만 갔을 겁니다. 그의 어깨에 지워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겠죠. 고종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비책은 안타깝게도 역사의 거대한 역류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던 특사들은 결연한 의지로 머나먼 이국 땅까지 향했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침탈당한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시선은 조선의 절박한 외침에 쉽사리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미 조선을 삼키려던 일본의 끈질긴 방해 공작은 특사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았죠. 그들은 회의장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했던 수많은 문건들 역시 빛을 보지 못한 채 차갑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름을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듯 고종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그라들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고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맸던 간절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깊은 실망과 함께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을 테죠.
애써 눈물을 참으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되뇌었을 군주의 고뇌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밤잠을 설쳤을 그의 고독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고종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일본에게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을 명분으로 둔갑하며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죠.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을 맹렬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죠. 마치 굶주린 맹수가 마지막 먹잇감을 노리듯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종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덮치듯 조선의 운명을 더욱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이미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 몰두하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팽배했던 터라 고종의 은밀한 외교 시도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던진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던 거죠. 일본 공사관에서는 고종의 밀서가 조롱 섞인 웃음 속에 읽히며 조선의 마지막 몸부림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조선의 독립은 이미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졌을 테니까요. 결국 고종은 거대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7년 7월, 그는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의 주권은 물론 왕으로서의 자리마저 빼앗기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함께 깊은 절망 속에서 퇴위식을 지켜보던 고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한없이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굳게 잡고 있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그가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희망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 비극적인 전환점은 조선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고종 개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역사의 역류를 맞아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그의 고독한 투쟁은 결국 슬픈 종착역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고종의 마지막 비책은 서구 열강들의 외면과 제국주의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좌절되고 말았죠. 강대국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조선의 절박한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에게 강제로 황위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했고 이는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임금의 자리마저 위협받는 비극적인 현실을 고종은 고스란히 마주해야만 했던 거죠.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그 순간, 고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평생을 짊어져 온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속절없이 부서지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군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시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제 퇴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죽음이었고 외세에 의해 국권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고종의 노력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과연 그를 무능한 군주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제 정세 속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던 누구보다 고뇌하고 저항했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패자의 노력은 때때로 평가절하되거나 잊히곤 합니다. 하지만 고종의 숨겨진 비책과 처절한 투쟁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좌절된 희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만약 그때 고종의 마지막 비책이 성공했더라면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결실을 맺어 조선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주권을 보존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만약은 늘 가슴 아픈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고뇌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고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권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비록 황제의 노력은 좌절되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독립을 향한 염원까지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은 굳건히 살아남아 새로운 저항의 불씨를 지펴 올렸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조선 민중들의 뜨거운 독립투쟁과 그들이 만들어낸 희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